네, 안녕하세요. 알고스탁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오늘이 이제 10월 13일 토요일인데, 참 엄청난 한 주가 지나갔죠. 증시에서는 더 폭락이 오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장세 변동 속에서 어렵게 노동력으로 모아놓은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순식간에 손실로 탕진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직장인이라는 맥락에서 조금이나마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나 마인드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가나 중수 이상의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좀 나쁘끄러운 그런 좀 어설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을 하시거나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본 녹화는 사실은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내용이 별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다만 저의 경험담과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조용히 그냥 음성만 들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서 나름 생각날 때마다 적는 간단한 저의 소견,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녹화할 내용도 최근에 제가 적었던 그런 개인적인 소견들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보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을 하는 계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강한 상승 장세가 오면은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충동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로 따지면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급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나도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2월 이후 5월, 6월, 8월 계속적인 이 하락 장세에서 굉장한 허탈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가 아닐까?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작된 주식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손실을 안겨주고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IMF 전에 시작을 했는데 20 몇 년 동안 해봐도 이거 승산이 거의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초보 투자자가
그런 마인드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면은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뭔가 자본을 넣어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워런 버핏이나 그런 그 거부들이 있잖아요. 거부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투자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투자를 해서 손실이 안 나야 된다. 그 원칙이 있어야지 투자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물론 투자는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더 정상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이어야 그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은 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내 노동력이 들어가서 돈을 버는 일은 그건 단순히 노동이죠. 근로죠, 근로. 그래서 투자는 돈을 넣어서 돈을 벌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상품을 아주 싸게 사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 모두를 잘하면 진짜 베스트겠죠. 그러나 그 최소한의 둘 중에 하나라도 잘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놓으면은 싸니까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기술, 그 기술을 익히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수나 보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현재 적정한 어느 정도의 형성된 가격에서 사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중수나 보수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초보 투자자는 싸게 사는 기술을 익히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시장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초보 투자자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수년도,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초보 투자자가 짧게 며칠 공부해서 아니면 몇 달 공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큰 오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자본주의가 성장을 해간다면 주식 투자는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잘 하면은 그러한 이제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쌓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초보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공부나
시장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어떤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마인드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맞을 때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순간이 오는데 안 맞는 순간에는 엄청 크게 손실로 다가오는 그런 기법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정신적인 마인드를 관리하고 마인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법 공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을 살펴보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내용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고, 돈의 움직이는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시세가 무너지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조를 드리면은 돈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접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는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되는 것이고 실전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본인의 그 공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시되 최대한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 입문을 해야지 그 투자금이 줄긴 줄더라도 조금씩 줄게 되어서 향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특별한 공부 없이 자기만의 기법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돈을 갖다 넣었는데 돈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발이 되기 전에 그 기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최대한 손실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여서 시장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손실 없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중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데이 트레이딩이 손실을 줄여준다,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느낀 돈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법을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시장의 변동성보다도 자기가 꾸려놓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더 작아야지 손실이 작아질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초보 투자자로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는 시장을 배우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시장보다 변동성이 작도록 포트폴리오를 꾸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작은 게 어떤 게 변동성이 작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장에 있어서 대형주와 소형주 그룹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변동성이 더 큰가?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거의 250만원까지 올라왔다고 내려오고 있지만
이 변동성보다 더 큰 종목군이 있겠는가? 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크게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변동성은 대형주가 더 소형주보다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의 지수가 상승할 때 보면 대형주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수의 그 하락하는 시기에 보면 대형주의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그것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장기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쉽게 납득 안 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엔 소형주가 변동성이 더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형주 일부 종목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그룹으로 묶어서 본다면은 대형주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자산가치 굴뚝주냐 아니면 기술주냐 어느 것이 변동성이 클까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거래소에 보면 보통주나 우선주 등도 있는데 어떤 것이 변동성이 더 클까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 외에도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과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과 아니면 완전히 개인들만 투자하는 종목군을 분리를 하여서 어떤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더 크냐 장냐를 따져서 초보 투자자가 선택해야 될 카테고리는 변동성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해야지 실패의 확률이 낮다. 손실률이 낮아질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을 사는 기술과 파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술을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도 익혀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리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통계, 과학, 수학을 이용을 해서 그 기술을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실적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통계를 잘 내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더 그 가치가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면 초기 비용의 효용성에서 볼 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통계를 확보를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시간을 엄청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걸리는 소요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노후 대책을 위한 수단으로 투자라는 것을 해야만 되는데 그 투자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채권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의 형성 속도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겁도 나고 어느 시점 파악도 잘 안 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보 투자자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2년, 3년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접해서 우선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 내용에는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본다면은 투자라는 것이 싸게 사는 능력과 비싸게 팔는 능력이 필요한데, 초보자는 이 중에서 싸게 사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게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죠. 전반적인 이해가 없고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가 반드시 나옵니다. 실패가 나오는데 이 실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는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변동성이 가장 작은 종목군을 골라서 싸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어떤 종목을 고를지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싸게 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택할 것이므로 그 시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싸게 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면 큰일이죠. 자기 자신을 믿고 싸게 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흐름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오거나 추가적인 경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보 투자자는 손절매를 하면 안 됩니다. 손절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논리가 결국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의 경험이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손절매를 하면은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다음 투자에 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매매를 하려는 데이 트레이더들이나 중수급이나 고수급, 시세에 대한 명확한 분석력이 조금 높은 그런 분들은 손절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초보 투자자는 손절매를 하게 되면 우선 줄어든 자기 자산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싸게 샀는데 손절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싸게 사는데 실패했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투자 전략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진입 시점이 정확했다 라고 믿고 투자를 해야지 오랜 기간 동안 견딜 수 있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큰 자산을 잃은 사람들, 삼성의 최대 주주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자산 중에 일부는 자산이 줄어드는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나 증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하루에 수조 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을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도 손절매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쉽게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큰 자산을 굴린다는 생각으로 현재 싸게 매수한 그런 자산을 손쉽게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냉혹하게 관찰을 하고 다음번 투자는 좀 더 정확한 시점에 진입한다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손절매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을 아주 여러 군데에 분산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을 집중 투자한다고 한두 종목에 넣어놓으면 그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네, 그래서 50종목, 100종목 그렇게 넓게 자본을 분산을 시켜 놓는다면 한 종목, 두 종목이 설령 가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매수를 하기 전에 싼 시점인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 비중을 종목별로 분산을 아주 잘게 잘라놓아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절매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변동성이 작은 종목군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종목을 피해야 되겠죠.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을 피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꾸밀 때 변동성이 큰 종목을 피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생각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형주를 사기보다는 소형주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나 바이오나 이런 하이테크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꾸미기보다는 자산가치주나 굴뚝주 이런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밀스럽게 가족이 모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손실이 나왔을 때 아주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신다면은
물론 단기간 몇 년이든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이 없도록 만든다면은 투자를 배운다라는 배우는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석 투자를 하는 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몰래 했다가 큰 실패를 보면 다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투기꾼으로 생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꾸준한 공부와 병행해서 손실이 안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납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석 투자를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니면 향후 부자가 되는 자산가가 되는 투자라는 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내용을 알려서 마인드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로 완전 패가망신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때 많은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분산 투자로서 변동성을 최소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해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최근 근래의 시황처럼 급격한 하락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보 투자자라면 자산이 빨리 줄어들면 빨리 조급한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산을 유지 혹은 손실이 적게 하려는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물 자산과 반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금이나 아니면 외화, 달러 등은 현재 국내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추천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선물이나 옵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라는 것들도 있다 라는 점을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지수와 반대로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품들이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현물 상승할 때만 먹을 수 있는 현물 주식에만 투자를 하게 돼서 단기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런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돼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선물, 옵션, ETF, 금, 골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나의 포트폴리오에 일부분은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내 재산이 빠르게
손실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그 해지의 방법이 잘못되면은 주가가 큰 상승을 보임에도 수익이 안 날 수 있는데, 어차피 초보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를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해지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꼭 알아 놓아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 놔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위험성이 큰 건데, 이렇게 급락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으로 놓고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시장을 보는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동참을 하고 있을 때만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일부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라는 점은 배우는 데 들어간, 시장을 배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크게 충격 없이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종목을,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나 그런 부분, 추가 상승, 하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것들 위에 공부를 해서 해지의 방법을 각 개인의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보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적은 종목군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종목군은 피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실적이 좋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에 처음에 첫 투자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하면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손을 대서 단기간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그런 행운,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확률인 것 같아요. 처음 투자를 한 사람 10명 중에 5명은 돈을 벌고 5명은 손실을 보는데, 처음 투자해서 5명이 돈을 버는 것만 부각이 돼서 초보자의 행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초보 투자자가 세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투자라는 게 돈 많은 사람하고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큰 손이나 사설 펀드들도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게임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좀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개념을 잘못 잡고 가게 되면은 큰 손실로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들은 자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의 돈을 대행해주는 대행사 역할이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는 크지만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이익을 내야지만 자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예측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냐? 오히려 그 시점이 이제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종목 쉽게 접근을 하면은 실패를 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골라놓은 종목이 장기간 동안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라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들은 오랜 기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뭐 자기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크게 이제 시세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종목들은 현재 만약에 주가가 싼 수준이라면 들어가 볼만 합니다. 큰손이나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큰손은 또 이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도 투자자가 있고 그들의 성향이 단기에 이익을 취하는 성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이 초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이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 이 중에서 그들이 뭐 주가가 아주 저렴한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것이 최적이 아닐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 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면은 주가가 오르고 돈이 많은 사람이 팔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세력이 팔면 주가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아니라면 현재 시세가 시세 변동이 아주 작은 종목들은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세가 작은 변동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세력들이 진입을 하거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입을 한다는 얘기는 시세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세력이 빠져나간다면 손바뀜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세력이 사면 시세가 올라가고, 돈이 많은 사람이 팔면 시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원칙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배우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종목의 가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지분, 아니면
그 매매 주체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그 세력이 최근에 뭐 뉴스가 나와서 세력이 움직여서 시세가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했거나 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매매 동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매도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요게 그 제가 보는 초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증시 시황이 크게 빠졌는데, 뭐 저는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뭐 데이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현재 시점은 미국 그 증시가 거의 10년 동안 상승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변변한 조정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해왔습니다. 변변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정이 온다면 10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조정 기간도 짧게 뭐 한 달, 두 달이, 물론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간 2년, 3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글로벌 증시도 뭐 그 조정기, 그러니까 침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 자기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잘 유지만 하면 자산 가치가 싸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좋은 투자처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를 좀 잘 많이 하시고, 제가 제대로 다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블로그에 와서 제가 적어놓은 글들도 한번 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여기까지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모두가 직장인 모두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유튜브에서 구독하기를 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